2심 전심 뇌물죄 1. 며칠 전 서울형사법원에서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에게 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재판을 보고 어느 분이 이런 메일을 보내왔다. 형사재판에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거가 있을 때만 유죄 판결을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이번 재판에서는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 간에 이심전심으로 뇌물수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5년 징역형이라는 말이 안 되는 처벌을 했습니다. 판사가 이제는 독심술 내지는 관심술까지 동원하여 판단을 하는 이 현실에 아연 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미줄이라도 얼기설기 걸어서 무조건 감옥살이를 하도록 하는 것이 지상 목표인 검찰의 전횡으로부터 무고한 피고를 보호해 줘야 할 판사가 부하내동하는 것입니다. 상급심에서 이성적이고 공정한 판결이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삼성의 미래에 큰 지장을 초래할 것이 우려됩니다. 2. 이번 판결의 문제점을 정말 날카롭게 지적한 글이다.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한 범죄이다. 구체적으로는 비공무원이 공무원에게 공무원의 직무에 관련하여 청탁을 하는 행위와 그 대가로 이득을 주는 행위, 이 두 개의 행위로 구성된다. 소위 뇌물죄의 객관적 구성 요건이다. 박영수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의 청탁 행위로서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 회장직 승계의 문제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청탁하였다고 기소했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은 그런 청탁을 한 적이 없다고 다툰다. 박근혜 대통령도 그런 청탁을 받지 않았다고 말한다. 한 사람은 대한민국 최대 그룹 삼성의 부회장이고 한 사람은 직전 대통령이다.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신빙성을 가진 두 사람의 말이 일치하면 특별히 이를 뒤집을 반대 증거가 없는 한 이 두 사람의 말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재판의 상식이 아닌가. 3. 뿐만 아니다. 삼성그룹은 정부 기업이 아니라 사유기업이며 상장기업이다. 특히 외국인이 지분의 과반수를 보유한다. 따라서 그 회장직 승계는 대한민국 정부, 특히 대통령의 직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쉽게 말해 결제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다른 사유라면 몰라도 그런 사유를 이재용 회장이 박 대통령에게 청탁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그런 점에서 회장적 승계를 청탁한 사실이 없다는 이재용 부회장의 말이나 그런 청탁을 받은 적 없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말은 모두 합리적이라 특별히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 또한 특검도 이 두 당사자의 말을 뒤집을 문서 예컨대 메모나 증인은 없다고 인정했다. 그러면 무죄를 선고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것이 건전한 법률 상식이다. 4. 그런데 법원은 상식을 거부했다. 두 피고인의 진술을 뒤집을 문서나 증인은 없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과 면담 당시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중병이라 아들 이재용 부회장의 회장직 승계가 삼성의 최대 현안이라는 것을 개괄적으로 알고 있을 개연성, 가능성이 있으니까 뇌물 공여죄가 된다고 판결했다. 비공무원의 청탁 행위가 없어도 청탁하고 싶은 내용을 공무원이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면 실제로 그 내용을 청탁한 것과 마찬가지로 뇌물 공여죄가 성립된다는 것이다. 소위 이심 전심 뇌물죄라는 기상천외한 판례를 창안하여 뇌물죄 성립 범위를 크게 확대한 것이다. 5. 법적으로 말하면 이 판결은 근대 법치주의의 기초인 증거재판주의, 죄형법정주의, 자기책임의 원칙을 모두 부정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조선시대의 원림재판, 사또재판을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부활시키는 것이다.
아래에서 좀 더 상세히 설명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 회장직 승계 문제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 내지 명제와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 회장직 문제를 청탁하였다는 사실 내지 명제는 엄연히 주어가 다르고 카테고리가 다르다. 전자는 공무원 박근혜 대통령의 내부 인식이고 후자는 비공무원 이재용 부회장의 외부 행동이다. 근대 형법에서 형벌의 대상이 되는 것, 즉 범죄가 되는 것은 사람의 외부 행동, 말이나 행위이지 내부 생각이나 인식이 아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판사가 정황 증거로 인정했다는 것은 전자, 즉 인식이지 후자, 즉 행동이 아니다. 그리고 후자는 아무 정황 증거도 없이 인정되었다. 그것도 공무원 박근혜 대통령의 인식 때문에 비공무원 이재용 부회장이 처벌된 것이다.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은 자기가 아닌 남 때문에 처벌되는 것이다. 그것도 남의 외부 행동이 아닌 내부 생각 때문에 처벌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증거가 아니라 단순한 개연성 때문에 처벌되는 것이다. 결국 이번 판결은 사람의 행동이 아닌 생각을 처벌한 것이므로 죄형 법정주의에 위배된다. 또한 자기가 아닌 남의 생각을 처벌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자기 책임의 원칙에 위배된다. 끝으로 정황 증거도 없이 처벌한 것이므로 증거재판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6. 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형사재판은 범죄 요건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전적으로 검사에게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부족하면 무죄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부족한데도 판사가 새로운 판례를 만들어서 처벌한 것이다. 이는 판사가 절대 중립, 공정성, 객관성을 지켜야 된다는 사법의 근본 원리에 완전히 위배된다. 또한 피고인은 검사의 유죄 증거가 충분한 유죄 판결을 받을 때까지 무죄 추정을 받아야 한다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중병이라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 회장직 승계가 삼성그룹의 중요한 현안이라는 정도의 정보 내지 지식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면 당시 거의 모두가 아는 상식이었다. 그런데 이 국민 상식을 박근혜 대통령이 알았다고 하여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유죄가 된다니 이것도 재판인가? 법관이 헌법에 위배된 판례를 만들어 무고한 시민을 처벌하는 것은 직권남용이고 탄핵 사유이다. 만일 이런 위헌적인 재판이 항소심에서 유지된다면 대한민국의 사법은 정령 끝이다. 8. 일반 국민들은 이런 엉터리 재판이 어디 있느냐고 모두들 흥분한다. 그런데 변호사 단체와 법조인들은 모두 꿀먹은 벙어리이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은 모두 같은 양반 계급이라 일반 상민들과는 법치의식이 다른 것인가? 참으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이다. 2017년 8월 27일 김평우 변호사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의 법치주의는 죽었다 저자